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한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살다가 2014년 10월 북한 해외 노동자로 선발이 되어 몰타에 있는 우류 공장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인 2015년 10월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유럽에서 생활할 때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럽에서 북한 노동자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 환경이 매우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몰타에 나갈 때 저희 조는 8명이었어요. 근데 이미 몰타에는 3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나오기 1년 전부터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하루 14시간 노동을 주 6일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분들처럼 일요일만 쉬면서 그렇게 노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말이 쉽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공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다, 이거는 인권 침해고 노동 착취다, 이렇게 막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완전 이슈화가 돼버린 거예요. 유럽에는 또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 공장의 제품을 주문했던 그런 업체들에서 다 그 주문을 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의 일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휴식을 더 많이 하는 분위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달라진 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고 그다음에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점심시간 쉬는 시간 다 빼면 하루에 한 8시간 내지 11시간 정도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9시 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긴 하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몰타라는 나라 자체가 좀 많이 더운 나라예요.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덥거든요. 여름에 그 에어컨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많이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에어컨은 잘 안 되어 있고 선풍기 한 대씩 줬거든요. 피복 제품들을 다루다 보니까 먼지도 더 많은데 그냥 먼지 날리는 그 속에 또 선풍기를 이렇게 주니까 되게 많이 더웠었어요. 물론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없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일을 해야지 또 돈을 벌고 하니까 일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그에 맞는 대가가 차려지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하루에 한 14시간 일을 하고 주 6일을 일했을 때는 월급이 한 200유로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주 5일 정도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30 내지 150유로 받았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생각을 하면은 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똑같은 우리 공장은 아니지만 그 생산직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솔직히 일은 예전에 그 유럽에서 했던 봉제 일에 비하면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냥 소소 이렇게 제품 나오는 거 옆에다 박스에다 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인데 노동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에 잔업까지 다 포함해서 뭐 7시 반 정도까지 일을 했었어요. 잔업이 없는 날에는 당연히 빨리 끝나는데 잔업도 잔업 수당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 나오면 그에 맞는 또 수당이 이렇게 따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당이 있는 줄도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제가 받았던 월급이 월 한 17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175만 원이 통장에 딱 꽂히는데 정말 그 순간 울컥했었어요. 아, 내 노력으로 이만한 돈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게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두 번째는 적은 월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급이 월에 정말 좋게 받을 때는 130유로 정도, 많게 받으면 150유로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의문스러운 게 저는 도대체 제 월급이 월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를 받고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일단 딱 월급이 나오면 북한 정권에서 떼어가고 중간에 북한에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선발해서 보내는 사장이 있거든요. 그 사장이 떼어가고 나머지를 저희한테 주는데 그렇게 받은 돈이 아까 말씀드린 130 내지 150유로예요.
이 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처음에 유럽에 나올 때 목적 중에 하나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시집갈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든지, 만약에 결혼을 안 하면 북한에서 사업 자금으로 쓰든지, 외국을 갔다 와서는 뭔가 나의 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알뜰히 모아가지고 꼭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었는데,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어떻게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세웠어요. 월에 일단 뭐 얼마를 받든 내가 100유로는 조금을 하자. 1년이면 1200유로잖아요. 그럼 3년이면 3600유로. 이 정도면 내가 북한에 가면 뭘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30유로로 유럽에서 한 달을 버틴다는 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물론 기숙사비라든가 식비 이런 거는 다 공장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그 회사 자체가 중국인 회사였고 중국 사람들이 한 80% 됐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요리가 다 중국 요리였는데, 아침에는 중국 사람들이 먹는 그 하얀 빵,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빵 하나에다 죽을 줘요. 점심에는 또 풀기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바람 불면 후 날려가는 그런 쌀 있잖아요. 그런 밥을 반 공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양에다가 중국 요리 이렇게 주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오리지널 중국 요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월탈을 뜨기 전까지 저는 중국 요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에도 역시 중국 요리랑 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리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북한에서 자라면서 북한 요리를 먹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중국 요리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고, 뭔가 입맛에 잘 안 맞아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는 뭔가를 사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 따로 양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해먹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해먹었던 요리는 밀가루 요리였습니다. 1유로가 안 되는 돈에 1kg 이렇게 딱 포장돼서 팔더라고요, 마트에 가면. 밀가루를 가져다가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냥 밀가루로만 된 전을 부쳐 먹는다거나, 밀가루 반죽을 해서 가늘게 잘라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먹는다거나, 밀가루를 만두피 같은 걸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밥을 넣어서 만두밥 형식으로 그렇게 먹게 됐었거든요. 계속 밀가루 가지고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멀타의 유명한 관광지에 놀러 갔었는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관광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관광지 안에 있는 오렌지 나무들, 그 오렌지를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떨어진 것만 주워오는데도 한 가방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또 과일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공짜니까. 그때는 그것마저도 되게 소중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과일을 사는 돈은 절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유럽에서 북한 노동자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세 번째는 숨막히는 통제입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냥 유럽에 나가면은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조직 생활이 좀 느슨하고 그나마 좀 유럽 사람처럼 좀 자유롭게 살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너무 가소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여권은 두말할 것 없이 나가자마자 버연한데 뺏겼고요. 멀타에 있는 동안 한 번 손에 쥐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저희 허실에 TV가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 채널을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 중국 TV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이 중국 TV를 보면 안 되니까 북한 채널도 하나 또 개설을 했습니다. 버이언이 가져온 북한 영화들, 정말 80년대, 90년대에 방영됐던 그런 영화들을 가져다가 틀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허실에 앉아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북한 채널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 정말 암기하도록 봤던 그 영화를 거기 가서 다시 보는 거예요. 저희가 핸드폰도 없으니까 TV에도 좀 자주 보고 싶은데 TV에도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갑갑했어요. 북한의 그 정치적인 명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날에는 명절에 맞는 다큐멘터리라던가 경축보고대회를 틀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허실에 앉아서 그거를 시청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봐야 되니까 보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책임자가 와가지고 제대로 보는지 확인을 하고 가요. 너무나도 그 TV가 궁금해서, 외국의 그 중국 TV라던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북한 TV를 보는 척 하다가 걸렸어요, 채널을. 걸리니까 중국 채널에서 한국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말소리가 커지면 밖에 나갈 것 같으니까 TV 스피커에다 아예 몸을 갖다 댔어요. 귀를 여기다 대고 옆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화면을. 그때 봤던 영화가 변호인이라던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그 성준기 씨랑 한예슬 씨가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 두 영화를 TV를 이렇게 끌어안고 봤습니다.
저희가 북한에 있는 가족이랑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인터넷도 안 되어 있고 국제전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서신거래만 가능했습니다. 그 편지 역시 보혜연이 중가운데서 다 검열을 해요. 자본주의에 와보니까 우리 조국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조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를 새삼 절감하게 되었다는 등,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 써서 보냈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편지도 되게 혁명적인 내용만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저희는 산책을 갈 때 무조건 4명 이상이 간다거나,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야 된다거나, 쉬는 날에도 역시나 집체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된다거나, 따로 개별적인 행동을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제가 몰래 클럽에 가긴 했지만, 클럽에 갔던 사실도 역시 보혜연한테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저희는 바로 북한으로 압송됐을 거예요. 24시간 늘 감시되고 통제되는 속에서 저희는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젠가는 또 제재가 풀려가지고 노동자들이 계속 이렇게 외국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생활 경험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거나 미래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북한 주민들도 일한 만큼 돈을 벌어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